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명가TV의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그 법첩을 임서할 때 그 방향전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그거는 맞아 하겠지만, 혹시 그 방향전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으면은 제가 오늘 그래서 그 방향전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이 붓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잖아요. 붓을 사용할 때 붓 사용법은 8면을 사용합니다. 자,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오고 내리 긋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쪽 오른쪽 왼쪽 사선 가고 다시 반대로 올라가고, 이쪽도 사선 오고 반대로 가고, 그럼 8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8면을 붓을 운용해야 되거든요. 붓은 원추행이잖아요. 원추행이니까 어느 방향을 가든지 붓은 다 저항이 없습니다. 다 되거든요. 단지 우리가 오른손으로 붓을 잡고 쓰기 때문에 이 축에 의해서 조금 어느 한 부분은 좀 어려운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를, 붓의 방향전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정말 쉽거든요. 그 다음에 붓을 방향전환을 해줘야 붓을 중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글씨는 중봉을 안 쓰면 이거는 글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붓 있는 대로 쓰면 그거는 그 종이의 먹칠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붓을 가지고 운필할 때 각의 면마다 그 붓의 면으로 방향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붓이 중봉을 하거든요. 즉 붓이 중봉이 된단 말은 붓에 있는 먹을 내가 온전히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의 깊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의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마 참고가 많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향전환을 제가 실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의 방향전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붓 방향전환에서 먼저 옆으로 긋기 해서 내리 긋기 바로 올 때, 옆으로 끌 때는 이쪽 면을 갖습니다. 내리 끌 때는 붓을 세워서 내 앞면을 보고 붓을 그대로 놓습니다. 놓고 붓을 정리를 합니다. 붓이 이때 만약에 꼬여 있으면은 좌우로 하면은 붓이 바로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바닥이 나를 보고 내려와야 됩니다. 나를 보고 붓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방향전환은 오른쪽 갈 때는 오른면, 내려올 때는 내를 보는 필관을 보고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내리긋기에서 와서 운필해서 여기서 붓을 세웁니다. 옆으로 가려면은 이쪽 면을 가야 되겠죠. 내리끌 때는 내보는 면으로 왔고, 그 다음 옆으로 갈 때는 이쪽 면으로 붓을 방향을 놓습니다. 그리고 붓을 좌우로 정리해서 붓이 이 붓 끝이 항시 핵 가운데로 오도록 해서 붓을 운필을 합니다. 가다가 만약에 핵 가운데로 안 온다 그러면은 좌우 몇 번 하면은 봉이 핵 가운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가는 면, 이쪽 가면 이쪽으로 가고 올 때는 이쪽 면, 그것을 잘 지키시고 방향전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붓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붓은 늘 원형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사선 방향을 한번 실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붓을 세워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옆 사선을 갈 때 붓을 세워서 사선 방향 면으로 붓을 그대로 놓습니다. 놓고 붓을 정리해서 그대로 운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0도가 아닌 45도가 되겠죠. 이 방향 할 때는 이쪽 면을 쓰고 내려올 때는 45도 면으로 붓면을 바꾸어 줍니다. 다음 반대로요. 내리꺾기로 와서 오른쪽 45도로 방향 전환하면은 이쪽 45도 방향으로 붓을 면을 바꾸어 줍니다. 붓을 세우고 완전히 세워서 45도 방향으로 붓을 놓습니다. 놓고 다시 붓을 정리합니다. 봉이 가운데 오도록요. 그래 해서 운필을 합니다. 그래서 이 45도 사선되는 방향은 90도보다는 이 방향이 틀리죠. 그렇지만 붓은 늘 말씀드리면 원추형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 가도 자유롭습니다. 다음 이 두 개가 해결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원 그리기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원에서 방향 전환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둥글게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면은 붓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붓 뒷면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럴 때 붓이 약간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을 때 붓을 안쪽으로 약간 이 붓홀을 붓봉을 의지해서 안쪽으로 약간 밀면은 붓이 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몇 번 해보시면은 쉽게 됩니다. 또 운필합니다. 또 가다 보면은 붓이 또 꼬여야 되어 있습니다. 붓면은 이쪽으로 보고 있고 호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때 또 안쪽으로 붓을 약간 밀듯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은 붓이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붓을 계속 운필합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이 원 그리기의 방향 전환은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모든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반대원은요. 자, 반대원은 또 반대로 가다가 붓이 이 뒷면은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붓을 이 오른쪽 안쪽으로 힘을 주면서 방향을 바꾸면은 붓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운필을 합니다. 또 오면은 붓이 꼬입니다. 꼬일 때 또 안쪽으로 붓을 면을 힘을 주고 하면은 붓이 면이 바뀝니다. 붓면을 바꾸고 바로 갈 수가 없거든요. 붓을 정리해서 붓이 중봉이 되면은 그대로 운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 그리기에서 이 방향 전환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많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원 그리기보다 더 가파른 또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각진 부분이 아니라 각진돼서 약간 이렇게 둥글게 되는 부분을 이거는 원 그리기 금방 한 것을 2번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원을 그립니다. 이때 방향을 한번 바꿔줍니다. 다시 또 원을 그립니다. 다시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운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원 그리기를 2번 한 것입니다. 제가 글씨를 임서할 때 선전, 먼저 선, 전, 후, 절 이런 말씀을 제가 아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 먼저 구르고 후 뒤에 꺾는다 이 말이거든요. 즉 말해서 가서 먼저 구릅니다. 그러면은 붓이 꼬여 있거든요. 이때 약간 꺾으면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또 한 번 더 구릅니다. 또
방향을 꺾으면서 붓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붓호가 핵 가운데 오는 중봉이 되면은 운필을 합니다. 이것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구릅니다. 꺾고 절, 다시 구릅니다. 다시 절. 그러면 붓이 중봉이 되면 운필을 합니다. 그래서 선전, 후절, 선전, 후절. 원 그리기를 2번 해야 이러한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방향전환 자꾸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방향전환. 근데 이 방향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글씨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가장 쉬운 파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 파책을 하라고 그러니까 쭉 와서 쭉 이렇게 뺍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종이의 먹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와서 전, 원 그리기 하듯이 하고 방향 절, 다시 한번 전, 절, 다시 한번 전, 절. 한 3번 정도 하면은 붓이 중봉이 딱 잡힙니다. 파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만약에 여러분들 별핵을 한번 한다고 해봅시다. 기필에서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 그리고 중간쯤 와서 또 방향전환, 끝에 와서 또 방향전환해서 붓을 가운데로 수필합니다. 이것이 별핵입니다. 이렇게 바로 오면 내리꺾기가 되겠죠. 모양은 똑같습니다. 시작 모양은.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별 하는 거 보면은 쭉 이래서 그냥 쭉 이럽니다. 이거는 종이의 먹칠입니다. 글씨는 중봉이 되지 않으면 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가장 유명한 일화가 왕희지의 인목삼척이란 말이 있습니다. 목수가 나무에 글씨가 있으니까 대패질을 했습니다. 했더니 아무리 깎아도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고 와서 그것은 왕희지 글씨라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희지가 글씨를 쓰니까 먹이 새치나 먹이 나무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식으로 먹칠하지 마시고 중봉의 원리를 아시고 방향전환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훌륭한 서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